명절 내내 공부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예, 이번 시간에는 240페이지의 도시개발법을 함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한 5시간이나 한 6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해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제대로 정리 안 돼 있다고 하면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월 과정에는 개발법에 관한 사안들은 한번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함께 보고 마무리 짓고 바로 도정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2절 용어 정의 찾으셨죠? 그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양가로 1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2번에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지 또는 시가지 가로 해놓으시고 조성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조성사업과 시가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간혹 우리 주변에 주거단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기시면 2장 개발계획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신 게 국토계획법에서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기반세대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하게 되면 이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를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를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도시개발 사업 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정비사업한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저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그 장소에 관한 결정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 세 가지 사안이 한 개 법률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 통합되어 있던 것을 쪼개놓은 것이, 분가시켜 놓은 것이 도시개발법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그냥 하나 여쭈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 부지가 결정 고시되게 되면 이게 1단계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2단계 절차에 있어서는 시행자와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3단계에 있어서는 도시군 개설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 수용에 관한 사항과 공사 완료 공고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을 도시군 개설 사업에서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좀 불안정하게 되면 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인 경우에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된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반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농경지나 또는 무허가 건물이 좀 많은 그런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평내지구나 호평지구처럼 신도시 형태를 만들고자 한다면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을 확충한 때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건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땅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곳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시가지로 만들 것인지 계획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도시개발구역에는 어떤 시가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지 다양한 시설 설치와 관련된 개발 계획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으로부터 분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자체의 법 체계를 따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발구역이 대충 윤곽이 잡히게 되면 저 개발구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개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게 되는데, 저 개발계획이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셨던 도시군 관리계획과 같은 기능,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이런 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개발구역에는 시가지 조성하거나 또는 단지 조성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저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내가 내 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 허가 똑같은 기능 역할을 하는 것을 실시 계획 인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저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에 따라 개발 사업하는 것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혼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저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환지의 각각의 특징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된다면 3단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2월 달에는 해나가는 게 1단계만 또 할 겁니다. 동영상 보신 적은 없으시죠? 12월 달에 촬영해 놓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2장 개발계획 사셨죠?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게 되면 3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그래서 1. 지정권자란 말 우리 함께 보시고 원칙 보시니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게 되면 250페이지 보고 계시죠? 박스 보시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옆에 시도지사라 한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함께 공부하셨던 특별자치시장이 여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만 존재하는데 특별자치시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라 분명 분류지만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 1기 신도시개발사업, 2기 신도시개발사업, 3기 신도시개발사업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그러한 신도시개발사업은 매년 이루어집니까? 10년에 한 번 이루어집니까? 10년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도 자주 개정돼야 되는데 10년에 한 번 큰 규모의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 분명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빼먹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출처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차시였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지정 제한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이 있는데 일단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천천히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 장 넘기시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를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로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0,0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을 각각 보게 되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쓴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해 주실 것은 이상이란 말을 각각 확인하십니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한 종류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큰 겁니다. 그래서 만약 미만이란 말 쓰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 함께 공부하셨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규모 큰 사업으로 무엇 이상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역 관농자를 말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차셨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지정 기준이란 말 찾으셨는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 그래서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개발 동굴해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부터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경우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주상공원 개발 용도입니다. 그 개발 용도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 용도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고, 녹간 농자 중에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장소라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에만?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는 그 용도지역의 특징이 제한적 개발 가능한 곳이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는데, 이 두 곳이 녹간 농자 중에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지정 절차 찾으셨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두 장 넘기십니다. 258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찾으셨는데, 양가 1번 도시지역 등의 결정 고시 의제란 말 찾으시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비도시지역부터 취락지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행위제한이라는 말 있고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다만 이 행위제한과 관련된 우리 동그라미 2번에 허용사항이라 해서 경미한 사항 찾으셨죠. 교재가 편집 과정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4번, 5번, 6번, 7번을 묶어놓고 지금 259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4번, 5번, 6번, 7번 묶어놓고 위에 박스에 4번 토속 채취, 5번 토지 분할, 6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7번 중목의 벌채 식재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59페이지 하단 박스에 4, 5, 6, 7은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데 나중에 다른 자료로 4번, 5번을 추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허용사항과 관련된 4, 5, 6, 7에 대해서는 묶어놓고 삭제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 대체한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260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양가를 1번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각호 하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며.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추천 오시고 바로 밑에다가 수용이란 말을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며,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 다음 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년이란 말과 3년이란 말을 각각 확인할 수 있고, 각각 단서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주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함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것이죠. 명절 지나시면서 국토계획법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3번, 4번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다? 도시개발 사업이고, 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뭐란다?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가 결정된 것이죠.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입안권자이겠습니까? 결정권자이겠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1단계와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살펴주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를 개발구역이라 표현하는데, 저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돼야만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장소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있다면 누구? 결정권자. 제가 어떤 대답하더라도 뭐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야단을 치거나 못한다고 뭐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도 원칙 시도의사이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시험 출제하려면 원칙 내시겠습니까? 예외 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열심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은 아무데나 지정한다? 대상이 정해져 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다산 신도시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시겠죠. 그리고 그 가치가 정점이 되는 시점은 언제쯤이겠습니까? 이제 한 몇 달 공부하시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가치에 대한 포인트나 또는 입지에 대해서는 대략 알겠습니다. 아직 입지가 뭔지 모르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아직 모르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활해 나가시면서 투자했을 때와 그리고 투자했을 안 되는 때, 그냥 현금만 들고 다닐 때, 그런 때가 있거든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되게 되면 그때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하철 파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 지나면 지하철 개통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찾더라도 지하철부터 걸어서 20분 떨어진 곳에 투자를 하신다. 그래서 1분 거리에 투자하신다. 그거는 잘 하시는데요. 입지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지가 서로 좀 유사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브랜드 찾아가실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벌써 고수가 돼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이미 남양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용도 지역 중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인 경우에는 시가화 용도로서 이미 개발 사업이 결정된 땅입니다.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주상공의 경우는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세 가지 용도와 관련되어서는 계획과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인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10,000, 3만, 30만 이런 거 구분하는 시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어떤 특정한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 행위의 요건이고, 무엇 이상이라 말 쓰게 된다면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된 개발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주면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 반복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토요일부터 민법도 수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교재 사라고 예, 사라고 하자. 문제집인가요? 올해는 민법에서 고속점 나오시면, 그래서 학계론에서 한 50 정도 나오시면 1차 통과하는 데는 전혀 시장 없으실 겁니다. 작년에 민법 어렵게 나왔고 학계론 좀 웬만큼 풀만큼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 반대가 될 상황이시기 때문에 민법에서 적당히 점수 받게 되면 불안한 마음으로 2차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들으라고 하면 들으시는 게 좀 민법에서 좀 고득점 하신 상태에서 편하게 2차도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 공부해서 합격한 게 참 미안하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 없이 합격해서 참 미안하시다고 하면 내년에 민법과 세법과 공법은 한번 공부해 놓으시는 게 중개업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전혀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상공의 경우에는 어차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용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녹간 농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녹지 지역에는 생보였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인데, 이 보전 녹지 지역은 우리 남양주 기준으로는 천마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는 남산 일대를 말합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산이나 천마산 밀어보려고 신도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진짜 이해해서 답하시는 겁니까? 외워서 답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본데요.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주상공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조하는데 주거생활, 상업활동, 공업활동 도중에 일에 지치게 되면 좀 소풍 가고 휴식 취할 필요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상공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쉽게 소풍 갈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공간이 바로 보전 녹지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보전 녹지 지역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생산 녹지 지역의 경우는 보통 화훼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생산 녹지 지역은 자유롭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아닙니다. 전체 면적 중에 30%까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에 자연녹지 지역은 많다, 작다? 거의 없을 텐데요. 자연녹지 지역은 산이 아니라 산이 아닌 그런 동네입니다. 아직 자연녹지 지역이 뭔지 모르고 3월달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언제든지 주상공으로 용도적 변경할 수 있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녹지 지역 중에 가장 규제가 약한 곳이 자연녹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도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적, 공업적이 부족해서 이 자연녹지 지역을 용도 변경해서 주상공으로 바꿔 쓴 상황이거든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은 수도권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충청도 내려가시면 또는 강원도 가시게 되면 계획관리지역도 참 많고 자연녹지 지역도 참 많습니다. 대신 이 수도권의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이 워낙 없다 보니까 생산 녹지 지역마저 일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보전 녹지 지역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 놓으시고 자연녹지 지역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까지만? 30%까지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녹간 농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변경은 어떤 행정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면 저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자 한다면 상위계획이 필요한데 그 상위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저 녹간 농자 중에 개발해야 될 것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면 이곳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는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차기 개발 후보지는 어디였습니까? 양정지구. 다산이 지금입니다. 지금동이 다산이거든요. 다들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지구가 다산 신도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개발 예정지인데 그러한 개발 예정지인 경우라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양정지구를 다음 개발 예정지로 결정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녹간 농자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왕숙지구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간북지구라는 곳이 있고 이번에 발표된 곳이 교산지구이거든요. 여기 간북지구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 바로 옆에 거여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다음이 하남 간북입니다. 그 다음이 교산이거든요. 다들 여기를 지정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엿먹으라고 해서 이쪽에 지정해놨나 봅니다. 어차피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대신 이 교산지구가 개발되게 된다고 하면 간북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설도 충분히 확보될 것이고 이 거유동을 지나가는 어떤 도로망 등의 기반설도 확보되게 된다고 하면 이 개발 여파로 주변도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감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좀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 국면이고 그리고 수요가 지금 억제돼 있지만 대출을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도 한번 쳐다볼 만한 땅이 되는 겁니다. 수업만 할 걸 엉뚱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 간북지구가 바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차기 개발 예정지였는데 이번에 이 교산지구를 엉뚱하게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면 그곳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결정한 곳 아니죠.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저 녹간 농자 중에 어디에만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디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가끔 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땅을 중개해달라고 찾아오는 분이 있다고 하면 중개 알선만 하고 끝나버린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입안 제한에 관한 절차,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한번 내가 진행해 보는 것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시게 되면 집이 바뀌시고 차가 바뀌십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땅은 바로 개발계획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과 바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다만 이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맹질 때는 좀 문제 있습니다. 맹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도로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을 좀 많이 강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면적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 봤습니다. 어떤 특정 면적 이상이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고 주상공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녹간 농자의 경우는 보존 녹지지역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사업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녹간 농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예 없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례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취하면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괴쥐입니다. 대신 저 취하더라도 귀소 본능이 강하신 분은 균형 잡고 집에 잘 가시죠. 비틀 그리면서 집에 가는 것 가끔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취계지 균형이란 말을 하나 기억하십니다. 취하면 개가 되지.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균형 잡고 잘 가더라. 저도 술 아무리 많이 먹다 할지라도 집에는 잘 들어가거든요. 제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취하면 개되시, 그리고 균형 잡고 집에 간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대상 공부하셨다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아무 감흥 없으십니다. 대상 보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절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면 저 대도시장을 제외한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자 아니죠.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청장이 존재합니다. 그 구청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아닙니다. 다만 이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저 지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뭐하는 자이다?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요청하고 요청한 사항이 타당하다 판단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죠. 이 주상공항의 경우에는 조사 측량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경우는 측량이
명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기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또는 그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국토계획법상 기초조사는 죄다 필수 사안이었지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기초조사는 이미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챙기실 것은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람 절차와 공청회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 의견을 대충 듣고 마는 것입니까? 상세히 듣는 것입니까? 상세히 듣는 겁니다. 만약 100만 미만의 경우라면 공청회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계란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감 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에 주민 의견 청취 다음에는 뭐 받습니까? 예, 그동안 했던 게 도로 아무리 타부렸나 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받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조사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 중상공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따로 측량할 필요 없겠죠. 모든 도시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아예 안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왕숙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왕숙지구 바로 옆에 비행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 마음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비행장의 안전한 비행기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확인코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협의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이번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들어보면 전체 단위 면적이 1100만 제곱미터인데 수용하고자 하는 인구가 얼마이다? 그건 6만 6천 세대이고요. 그냥 대충 한 20만 정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적 30만 제곱미터에 10,000명 수용하는 것이 최저 기준입니다. 대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50만 제곱미터에 10,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정해놨거든요. 우리 평내지구도 마찬가지고 호평지구도
50만 제곱미터에 10,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호평지구의 경우는 200만 제곱미터에 걸쳐 4만 명 수용하기로 계획한 계획도시입니다. 주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지금 호평지구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5만 정도. 그리고 평내까지 해서 10만. 평내 200만, 호평 200만이기 때문에 지금 두 곳 합쳐서 10만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50만에 10,000명이라면 그냥 이거 1,000만을 하겠습니다. 1,000만이면 우리가 학계론을 아직 공부 안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용 인구와 개발 면적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뭘 한다? 도시계획인의 심의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절차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만약 해당 지역이 주상공이라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는 개발 용도이죠. 그래서 해당 지역은 무엇을 본다?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해당 지역에는 계획적 개발 사업을 도모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다음에는 항상 뭐 나야 됩니까? 구역 지정하면 몇 년? 3자인지 5자인지 잘 안 보이시면 다시 몇 년? 3년 내 무엇을 수립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오직 뭐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2단계 절차에는 시행자가 뭐였습니까?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2단계가 눈에 안 보입니다. 실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2단계에 계획이었던 실시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에 관한 사항 보시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었는데 3년 안에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지구단위 계획은 의제되는 것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의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지 개발계획 내용이 못 된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뭐 하고 있는지 하여튼 지금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개발구역은 영원히 도시개발 사업만 하는 곳 아니죠. 언젠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이 무사히 완료되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저 도시개발 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은 만약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 사업은 끝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 판지 방식이라고 하면 판지 접은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미완성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라면 사업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실시계획이 인가받아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거는 되시겠습니까? 저 혼자 잘 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개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의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지도교사 대도시장.
예외적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장관과 관련된 예외적 지정 사유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항상 우리가 장소와 관련된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상과 절차였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장소 어디인지, 녹과 농자와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를 결정한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라면 어디만?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거 없지 않습니까? 기조사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00만 2번 나온다라는 것만 잠깐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효과. 여기까지 보시는 게 1단계와 관련된 우리가 보실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걸 반항하십니다.